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2년 전에 있었던 IMF 비화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불협화음을 보고 미국에 사는 친구 정영호 씨가 보내온 22년 전 IMF 때의 실화라고 합니다. 나와 입사 동기인 그는 지금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늘 한국에 두고 일희일비하며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에게서 받은 글인데 오늘날 참고가 듬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7년 가을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몰입해 있는 포퓰리스트였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 수시로 일본 문제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경제에는 완전 문외한이었으면서도 신경제를 소리 높이 외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대통령 김영삼은 틈만 나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한국 땅의 기맥을 끊는다는 쇠말뚝이 어떻다느니 중앙청은 일제 때 총독부 건물이었다면서 중앙청 건물 해체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일본을 자극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며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렵 동남아시아에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 위기가 야금야금 북상 중이었던 겁니다. 국제 동향에 바싹한 일본은 잽싸게 한국에서 약 300억 달러 가까이를 빼갔습니다. 한국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됐습니다. 굵직한 기업들까지 파산돼서 국운을 꺾어놓은 IMF 사태는 김영삼의 터무니없는 객기로 반일 감정을 촉발시킨 데에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97년 11월 말 재무부 차관보 엄나경은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을 안고 비밀리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미스터 N으로 불리는 일본 대장성 차관 사카키바라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IMF의 신탁 통치가 기정사실이 돼서 궁지에 몰린 한국은 일본에게 돈을 꾸기 위해 갔던 겁니다. 사카키바라는 월가의 금융자본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던 금융민족주의자였습니다. 엄나경 앞에 나타난 사카키는 복사된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온 팩스였습니다. 타이프 글씨체로 씌어진 내용은 일본은 경고망동하지 말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우려하고 있다. 실로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평소에 자신감은 다 어디 갔는지 나카키바라는 힘없이 엄나경에게 말했습니다. 엄차관보, 정부 차원에서 도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 베이스로 도울 방법은 알아보겠지만 그것도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쪽지의 문구처럼 실제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실은 한국을 도와줄 뜻이 없었는지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일본은 한국을 도울 여력이 있었지만 돕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영삼의 말처럼 일본은 버리장머리를 고치지 않았고 대신 한국이 국가부도라는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엄나경은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한국은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화했습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문서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는 외교 문서는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게 돼 있는 국제 관행을 깬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는 격분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끼리의 외교적 합의는 1mm도 무를 수 없다며 노발대발하는 일본 측의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문서 공개 사건 이후 한일 두 나라는
계속 극한 대립과 갈등만 빚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레이더 조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두 나라 모두 이득은 하나도 없고 끝없는 분쟁과 소모,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손실만 있을 뿐입니다. 최악은 작년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에 관한 배상 판결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협정 위반이라며 노발대발했고 한국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었습니다. 마침내 일본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의 수출을 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천억 원도 안 되는 일본산 소재 수입 규제 때문에 170조 원어치의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가 멈춰 서버릴 어마어마한 펀치를 맞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침몰 중인 한국 경제에 그나마 돈벌이가 되는 사업만 꼭 집어서 망쳐놓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 시점을 G20 다음 날로 잡은 것부터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벌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일이 벌어지자 청와대는 전략적 침묵이라며 입을 다물고 있고 관계부처는 업계가 알아서 하라면서 슬며시 물러서려 하고 외교부 장관은 국제회의에 나가서 위안부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하고 있으니 안보, 외교, 국방, 경제 모든 분야가 일만 터졌다 하면 갈팡질팡 오합지졸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한 순민 백성들이 어디 편안하게 발 뻗고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22년 전에 있었던 IMF 때 비화를 생각하며 오늘을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